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도쿄 여행 영상을 한동안 많이 올렸었잖아요. 지난 1월에 다녀온 도쿄 여행에서 찍어놓은 영상밖에 없기도 했었고, 되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도시이기도 했어요. 제 인생에서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손에 꼽을 정도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쿄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파묘하듯이 영상을 올렸는지 저의 도쿄 여행을 회고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도쿄 여행의 특징은요,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떠난 해외여행이었어요. 제가 혼자 비행기 탄 적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비행기 타고 유럽에 가본 적은 꽤 많았고, 가면 항상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저와 함께 같이 다닐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 비행기만 혼자 타는 거지, 그걸 혼자서 하는 여행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혼자서 여행 다니는 그런 삶을 되게 꿈꿔왔었어요. 어릴 때 꿈은 부끄럽지만 여행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죠. 그리고 또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혼자서 해외여행 가는 걸 부모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떠나게 됐죠. 일을 몇 년간 하다 보니까 꽤 많이 지쳤었어요. 난 너무 지쳐있고 쉬고 싶은데 오롯이 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친구와 같이 가면서 버리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독립했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있고 나 혼자 나를 먹여 살리고 있지만 온전히 나 혼자 낯선 땅에 떨어져서 며칠이라도 살아가 보는 그런 생활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 저의 첫 일본 여행이자 첫 도쿄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뭐 아주 어릴 때는 미국도 가봤고, 유럽도 여러 번 가보기도 했었고, 정작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이라는 곳은 제가 가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저한테 기회가 없었기도 했고,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역사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과는 안 좋은 역사적 기억으로 얽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본을 굳이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좀 일본에 가고 싶은 욕구가 없었어요. 20대 중반부터 일본 드라마, 뭐 일본 음악, 일본 컨텐츠를 좀 꽤 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되게 즐겨봤던, 또 지금 막 유달리 기억에 났던 드라마나 영화, 뭐 음악 같은 걸 이제 넣어놨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제가 넣어놓은 건 재즈 애니메이션인데, 이런 데서 표현되는 도쿄의 바이브, 도쿄의 무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무드 자체가 좋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좀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가장 영감을 많이 줬던 건 롱베케이션이라는 이 유명한 아주 옛날 드라마와 바운디의 도쿄 플래시라는 노래가 좀 큰 역할을 했었고, 또 블루 자이언트라고 하는 재즈 애니메이션에서 도쿄에 있는 블루노트에 가서 꼭 공연을 해야 된다 하면서 막 거기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주인공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루노트도 꼭 가봐야겠는 거예요. 도쿄를 가야만 하는 이유들이 막 여러 가지 쌓이기 시작하고 결국 제가 도쿄를 가게 됩니다. 제 취향대로 떠난 여행이었어요. 오롯이 저만을 위해서 떠난 여행이었던 거죠. 제가 좋아하는 재즈, 또 도시의 야경을 보고 나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고쿄도 가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고, 또 컨텐츠에서 보이는 도쿄의 골목 감성들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서 저는 또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식도락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맛집, 카페가 엄청나게 찾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제 취향의 핵심은 뭐였냐면 쉼이었어요. 좀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공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재즈를 즐기는 것, 도시의 야경을 보는 것, 그리고 그 도시 곳곳을 걸어 다니는 것들이 나에게 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도시를 온전히 느끼고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쿄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떠난 도쿄에서 느낀 것은 이 도시가 굉장히 격식 있는 도시라는 거였어요. 공항버스를 타고 도쿄역에서 내려서 숙소까지 걸어갔거든요.
물론 이건 도쿄역 근처 지역의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건물들이 정갈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날만 느낀 게 아니라 도쿄 여행을 하는 내내 계속 느꼈습니다. 고층 건물들도 굉장히 많고 아주 높은 건물들이 아니더라도 이게 스카이라인이 보통 이렇게 되게 들쭉날쭉하고 복잡하다고 느낀 경우가 많았는데 도쿄는 그게 굉장히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무지구인 교바시 지역에서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건데 옷차림이 단정한 거예요. 요즘 한국의 직장 문화는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 도쿄역 근처에 이런 사무지구 또 교바시 지역까지 있는 이런 직장인들은 정말 남성분들은 정장을 쫙 빼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넥타이는 선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넥타이 한 사람들이 많고 신발도 무조건 정장 구두. 브리프케이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하겠다 싶으면서도 모두가 그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격을 갖춘 도시다라는 느낌을 거기서 많이 느꼈습니다. 여행객들은 짐이 많잖아요. 게다가 제가 팔을 한쪽을 다친 상태로 여행을 갔었기 때문에 막 캐리어 끌고 막 낑낑거리면서 겨우겨우 막 길을 찾아서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마주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서울이나 한국에서는 되게 막 어깨빵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코앞에서 이 사람들을 막 비켜서 지나가고 이랬던 적이 많았는데 도쿄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제가 미리 오는 방향을 예측을 하고 그 길을 딱 피해서 걸어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배려 있는 행동이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킴과 동시에 상대의 바운더리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느꼈고 식당의 접객 문화에서 느낀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리 위에 수저가 딱 세팅되어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고 물 같은 것도 따라서 가져다 놓고 이미 이렇게 세팅된 상태로 저를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의 정신 문화를 알 수 있는 순간이었고 또 이렇게 서비스를 하니까 장점이 뭐냐면 서비스 하시는 분들과 제가 많이 대화를 나눈다던가 마주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행위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제가 느낀 도쿄는 헤리티지가 있는 도시라는 거였어요. 사실 도쿄 여행을 오기 전까지는 그냥 마냥 도쿄가 궁금해서 왔던 거였거든요. '왜 이렇게 도쿄를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도쿄를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조화가 이루어진 도시더라고요. 일본의 서양식 문화가 들어오고 나서 중세 혹은 근세적인 건축 양식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건축물이고 도쿄역 뒤에 펼쳐진 이런 사무지구들은 현대적인 건축물들이고 도쿄역과 마루노우치 지구를 다니는데 이런 과거와 현재의 조화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여행 중에 기회가 되면 진보초 같이 되게 옛날 책방 거리나 이런 것도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쭉 지켜온 역사적인 것과 현재의 것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참고로 그 마루노우치 지구의 건축물들은 이 도쿄에서 또 국가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건물의 위치, 높이까지도 딱 제한을 걸어두고 이 도심의 어떤 조화를 고려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도쿄 자체만 두고 보더라도 에도 시대에 쇼군이 살던 에도성의 역할을 하면서 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천황이 원래 살던 교토에서 에도로 넘어오거든요. 천황이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600년 때부터 현대까지 내려온 역사의 흔적들, 또 이건 과거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도 천황이 살고 있는 곳. 그런 역사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고쿄 안의 건축물들도 보시면 이 입장하는 길경문이나 후시미 왕루 같은 것들은 에도 시대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일본의 전통 건축물이라면 국내성이라든지 장화정 같이 지금 천황이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공간들은 일종의 현대적인 요소와 또 어떤 과거의 요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고쿄 투어의 마지막쯤에 이시바시 다리에서 이렇게 마루노치 지구를 쫙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전경도 정말 되게 감탄하면서 순간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발 닿는 곳에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게 정말 많아요. 한국에서 여행을 가시면 뭐 내주미술관이라든지 국립신미술관 이런 데를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저도 거기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일정이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곳에 가서 그냥 '나 거기 찍고 왔다.' 이러고 싶지만은 않고 가서 전시도 좀 봐야 되겠고 여유 있게 즐기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나질 않았어요. 숙소로 가는 길에 뮤지엄이란 이름 붙어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있는 뭐 한 층 정도 쓰는 작은 미술관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쿄역하고 고쿄 가고 이러고 있는데 '아 여기 보통 미술관이 아니다.'라는 직감이 딱 오더라고요. 여기가 아티존 미술관이었고요. 또 도쿄역으로 가는 길에 지금 이 두 번째 사진에 갖다 놓은 이 고층 건물 사이에 갈색 그 도쿄의 근대식 건물이 있어요. 여기는 미츠비시 1호관 미술관입니다. 안에 카페랑 식당처럼 운영되는 곳도 있고 전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이건 건축물 자체가 예술이면서 내부에도 엄청난 전시를 하고 있었고 고쿄 다녀온 날 그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에 숙소 들어오는 길을 도쿄역 안을 이렇게 통과해서 오는데 도쿄역 안에도 미술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때는 전시하기 전날 지나가서 전시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전시 현수막이 딱 붙어있는 걸 보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다. 보통 전시가 아니다.'라는 직감이 딱 왔어요. 그래서 여행하는 중에 '시간 내서 꼭 보러 가야 되겠다.' 했는데 보러 가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우에노 공원에 충동적으로 갔는데 거기서 당연히 유명한 이제 그 국립박물관 건물도 보게 됐었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갈색 벽돌에 그 다각형의 미가 보이는 이 건물은 국립서양미술관입니다. 여기는 제가 너무 오후 4시 이렇게 오후 늦게 가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다음에 가면 우에노 공원에 꼭 들러 가지고 이런 박물관, 미술관 꼭 보고 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간 건 아티존 미술관밖에 없었어요. 사실 아티존 뮤지엄도 계획했던 곳은 아니었고 충동적으로 간 거죠. 갔는데 컬렉션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앙리 마티스 컬렉션, 피카소, 모네, 세잔, 르누아르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 화가들 말고도 다양한 화가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탄스러운 거예요. 아 일본은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동안 그렇게 돈을 번 걸 이런 컬렉션을 꾸리는 데 투자한 거구나. 문화적 소양과 이런 가치, 자산을 다 쌓아온 거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부럽기도 하고 '와 우리는 이걸 따라가려면 정말 멀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큐레이팅 자체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 미술관은 같은 작품을 가지고도 다양하게 '다른 스토리텔링으로 큐레이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해 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전체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 하나에 되게 깊이 몰입할 수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뭐 꼭 도쿄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것 같습니다. 되게 장인 문화 같은 게 발전되어 있으니까요. 문구로 굉장히 유명한 큐교도도 한번 들어가 봤고요. 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그걸 깊이 파볼 수도 있고 너무 지쳐서 토라야 긴자라고 하는 티룸에 잠시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예부터 다도 문화 같은 게 발달해 왔으니까 이런 차 문화도 즐길 수 있고 또 내가 관심 있다면 패션 이런 것도 즐길 수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쇼핑하러 시부야 같은 데도 가보고 하니까 거기는 또 MZ들이 즐기는 어떤 패션의 문화들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다양한 패션의 요소들도 보이고 뭐 세컨핸즈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또 요즘은 일본 가고 도쿄 가시면 이제 캐릭터 같은 거 이렇게 가서 굿즈 사 오고 하는 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산리오 같은 캐릭터도 있고 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디깅해 보기 너무 좋은 도시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쿄는 모든 것을 품는 도시인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파고들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도시인 거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취향들을 찾고자 한다면 구석구석 다 찾아볼 수 있고, 도쿄를 여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도쿄역 근처에는 출장 온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고, 편의점이나 작은 매장, 식당 같은 데서는 거기에 또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시부야나 관광지를 가면 관광 온 외국인들도 정말 많아요. 제가 가본 도시 중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았던 도시였어요. 특히 서양인이 많더라고요. 서울도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쿄는 물론 한국인 많고요. 중국인 많고 뭐 홍콩, 태국, 뭐 인도네시아 등등, 그러니까 되게 다국적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서양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서양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를 생각을 하면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 일본이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운 역사에 따른다면 가장 서구와 교류가 많았던 국가니까. 그런데다가 도쿄는 호황기를 누려온 발전해온 엄청난 도시이고 화려하면서 즐길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 특히 버블 시대의 그런 화려한 문화를 생각을 하면 너무 매력적인 도시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한테 매력적인 도시였던 것처럼 서양인들에게도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각자 몰입하고 싶은 것을 디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취향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고급 패션, 돈을 쓸 수 있는 것들. 꼭 내가 사치품을 사는 게 아니더라도 돈키호테라든지 이런 데서 소소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쇼핑거리들, 그러면서 화려한 도시의 야경, 내가 골목 감성을 원한다면 좀 조용한 동네를 돌아다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도심의 정원이 너무 잘 갖춰져 있다 보니 도시의 아주 넓은 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코스프레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도 있고,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들, 뭐 금융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이제 재즈 공연을 꼭 보러 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갔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취향을 되게 포괄할 수 있는 도시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도쿄를 계속 곱씹게 되더라고요. 이전에도 여행을 가서 너무 좋았거든요. 여행 사진 보면서 내가 이런 데 갔다 왔었지. 사진 보면 너무 멋있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길어봐야 반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도쿄는 이게 반년이 지나고 지금 벌써 9개월, 10개월, 이제 11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도 이 도쿄 여행을 계속 곱씹게 되고, 제가 컨텐츠를 계속 만들게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도쿄 여행을 곱씹게 될까?' 그러던 와중에 제 알고리즘에 소울정이라는 유튜버의 영상이 뜹니다. 되게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유튜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잘 보는 유튜버는 아니었어요. 이번에 영상을 보면서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화면에도 띄워 놨지만 제일 최근에 나온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상 썸네일이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여행 말고 유학을 가세요." 뭐야?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간 게 잘못됐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클릭을 해서 봤는데, 사람들이 더 스텝업을 하고 싶으면 과거에는 대학원을 가고 학위를 받고 했는데 사실 요즘 워낙 취업난이기도 하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행 가서 뭔가 소비적으로 즐기는 거 말고, 소진되는 것들 말고 그 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공부를 하는 유학을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거든요. 여행을 가야 하는 이유는 낯선 공간에 가면 모든 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거였거든요. 제가 여행을 원하는 이유였기도 했고, 거기서 내 관심사가 드러나면 내가 계속 공부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걸 파고들게 된다는 거죠. 그게 유학생의 태도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면서
그곳을 혹은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깊이 바라보는 그 통찰을 갖고 보는 것, 그게 유학이라는 거예요. 제가 도쿄 여행을 곱씹는 걸 너무 명확하게 말로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거죠. 정말 꼭 다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도시였어요. 도쿄 여행 가기 전에는 포르투를 방문을 했었고, 그 전에도 가본 수많은 곳들이 있지만, 그런 여행지도 다 좋아서 다시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가고 싶은 이유는 그냥 이 멋진 풍경을 내가 다시 보고 싶어서라는 마음이 컸어요. 도쿄에 다시 가고 싶은 이유는 그거랑은 다른 거죠. 내가 이 재즈만 가지고도 깊이 파고들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되면 다음에는 미술관이랑 박물관만 테마를 잡고 여행을 해봐야 되겠다. 한 번은 내가 어떤 골목골목 돌아다니는 것만을 테마로 잡아야 되겠다. 또 한 번은 영화 퍼펙트 데이즈의 촬영장? 이런 촬영지들을 내가 둘러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걸 파고들고 계속 공부하고 싶고 알아가고 싶다는 욕구잖아요. 이 도쿄 여행을 그냥 여행으로서 다녀온 게 아니라 일종의 유학으로서 다녀온 거구나. 그런 인사이트를 준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도쿄 여행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공개하고 소개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 여행은 제 성장의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지친 순간에 가서 그냥 리프레시하고 쉬고 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쉼의 순간에서 한 단계 스텝업 해 있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도쿄는 또 혼자 갔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잘못하면 제가 휴대폰만 하루 종일 보고 다닐 수도 있는데 일부러 책을 2권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되게 몰입해서 읽는 좋아하는 소설책 1권이랑 이거 일본 소설이었고요. 소책자를 하나 들고 갔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러면서는 이제 소설책을 읽었고 소책자는 제가 뭐 식당 웨이팅 하면서 아니면 이제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순간에 책을 좀 읽었고 항상 숙소에 와서는 매일매일 기록을 남겼어요. 되게 정돈된 기록은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막 쓴 거거든요. 종이에도 기록을 남기고 제가 노션에 쓰는 일기의 양식이 있어요. 2시간, 3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12시, 1시 돼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행 다니고 이런 순간들을 매일매일 반복을 했는데 나를 계속 돌아보고 여행을 돌아보고 곱씹다 보니 내면에 채워지는 충족감이 생겨요. 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내가 재즈를 정말 좋아하네? 음악을 좋아하네? 도쿄역과 고쿄가 너무 좋네? 나는 이런 역사적인 흔적이 있는 곳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과거의 역사적인 헤리티지가 있는 곳을 가고 싶어. 그렇다면 저한테 더 호기심이 생기는 곳은 교토, 나가사키, 이런 곳들이 저한테 되게 끌리더라고요. 음악, 미술, 디자인, 건축물, 뭐 아니면 맛있는 식당, 카페, 골목 감성, 혹은 영화 등등 제가 여행의 테마를 가지고 도쿄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또 최대한 다르게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도쿄를 꼭 매년 가고 싶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도쿄 여행에 제대로 테마를 잡아서 여행을 하고 또 그런 여행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